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생명부터 KT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과 함께 엘리엇 파동 카운팅의 주관적인 한계들을 보조하고자 RSI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들을 하는 채널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이나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없겠지만 꽤 괜찮은 매매법 중에 하나인 만큼 채널에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삼성생명부터 KT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KT입니다. KT 같은 경우에서는 전환선 돌파 자리 아니면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것들이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오는 그런 위치들에서는 매수가 가능했겠으나 지금 종가상으로 기준선을 살짝 물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 동안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했다 하더라도 내일 음봉이 나오면서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일부 매도, 더 밀리면서 전환선마저도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좀 기대해 보기로는 종가상으로 기준선을 물고 있는 만큼 그대로 기준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이 붙고 확실하게 기준선을 돌파하고 더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대마저도 위로 올라가고 포행스핀도 캔들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러한 돌파들이 일어날 때에는 한 번씩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 전환선은 확실하게 돌파했다 하더라도 기준선은 간신히 물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하더라도 20% 내지 30% 정도만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도 이탈하고 전환선도 이탈한다면 이런 때와 같이 아니면 이런 때와 같이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 이탈하고 강력한 하락들, 이런 때에서도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이 이탈하면서 하락들을 보였던 것처럼 여전히 좀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올 때에는 상승에 대한 기대와는 다르게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반대로 하락을 우려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돌파들이 일어난다면 좀 더 상승들로 볼 수 있는 만큼 얘도 전환선과 기준선을 가지고 트레이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에서 일단은 좀 두 번에 대한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얘도 한 20% 내지 4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위치들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일단은 종가상으로 확실하게 기준선 위로 올라온 만큼 삼성생명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이 크지 않나 싶고, 일단 좀 기대해 보기로는 전환선 위로도 올라오고 기준선 위로도 올라오고 7월 21일에 있었던 고점도 한번 돌파가 일어났던 만큼 정말로 기대해 보기로는 이때가 쉬어서 이것을 가지고 1, 2, 3에 대한 진행 중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얘도 이 뒤로 더 올라가면서 조금 더 양봉들이 붙고 후행스핀도 캔들들을 뚫고 올라가고 캔들도 구름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여전히 좀 충격 파동들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상승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밀리면서 기준선을 깨고 전환선을 깬다면 이 구간 동안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된다 하더라도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도 충분히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가지고 트레이딩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S오일입니다. S오일은 좀 종가상으로 전환선 정도는 물고 있으나 겨우 간신히 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양봉이 붙으면서 전환선에 대한 확실한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는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우리 채널에서 이 구간 동안에 단기적인 트레이딩들은 했으나 밀리면서 전환선 이탈, 기준선 이탈, 구름 이탈, 포행스핀도 캔들 이탈, 구름 이탈하면서 완전하게 좀 정리들을 했었던 종목인 만큼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이탈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밀리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도 아직까지는 전환선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양봉이 붙으면서 전환선을 돌파한다면 정말로 한 주 정도, 두 주 정도 정찰병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S오일도 아직은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도 일단은 전환선 돌파 그리고 기준선 돌파, 후행스핀들이 캔들들을 돌파한 만큼 삼성 SDS를 가지고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에 있어서 30에서 5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계속해서 전환선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후행스핀도 밀리다가 또 캔들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후행스핀이 캔들에 대한 지지,
캔들이 전환선과 기준선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고 있지 않나 싶고, 이 뒤로 좀 더 올라가면서 일단은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핀 캔들에 대한 돌파들이 일어난 만큼 조금 더 양봉들이 붙으면서 구름대 밖으로도 나간다면 한 번씩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전환선 이탈하고 기준선 이탈하고 후행스핀도 캔들들을 이탈하면서 하락한다면 정리들을 해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직은 전환선 돌파, 기준선 돌파, 후행스핀이 캔들 돌파라는 이유를 가지고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일단은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구름대 돌파 자리, 후행스핀도 캔들 돌파 자리, 구름대 돌파 자리들이 다 한 번씩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싶고, 얘도 일단 7월 29일에는 음봉이 나왔으나 아직까지는 매도보다는 보유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좀 더 빠른 매매를 하신다면 스토캐스틱 같은 것들이나 RSI 같은 것들이 과매도해서 꺾여 들어올 때에는 한 20% 정도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했다 하더라도 비중 정리를 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전환선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좀 기대해 보기로는 요때가 C여서 이것이 1이라면 아직까지는 C에 대한 저점들을 갱신하지 않은 만큼 이곳을 가지고 A, B, C로 보고 더 올라가면서 이때 고점들을 돌파한다면 좀 더 3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구름 돌파 자리를 가지고 매수가 가능했던 종목들이고,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밀리면서 전환선 이탈하고 기준선 이탈하고 구름도 이탈한다면 아직까지 조정 파동들의 연장으로 보고 정리를 해야 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KTNG입니다. KTNG도 전환선 돌파 자리 그리고 기준선 돌파 자리들에서는 20% 내지 4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되, 이 뒤로 밀리면서 음봉이 붙고 전환선과 기준선을 한 번에 이탈한다면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매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직까지는 기준선들, 전환선들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하더라도 보유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음봉이 나오면서 밀린다면 완전한 정리, 그러지 않고 지지들을 받으면서 양봉들이 붙고 후행스피닝 캔들들을 돌파한다면 여전히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만큼 밀리면서 이탈이 나오지 않는 내에서는 정찰병 정도 수준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환선 이탈 자리, 기준선 이탈 자리에서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했다 하더라도 한 50% 정도는 매도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좀 기대해 보기로는 얘도 아직까지 6월 29일에 있었던 저점들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C고 이것을 1과 2로 보고 이것을 가지고 3이고 지금이 아직까지 이때 고점들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을 가지고 4파에 대한 진행 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주관적이라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캔들이 밀리면서 전환선 이탈 자리, 기준선 이탈 자리에서는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 뒤로 밀리면서 6월 29일에 있었던 고점 11만 7,500원을 이탈하고 더 밀리면서 음봉들이 붙으면서 구름대를 이탈하고 후행스핀도 캔들들을 이탈한다면 그러한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충격 파동으로 보기보다는 여전히 조정 파동들에 대한 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일단은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50% 비중 정리, 더 밀리면서 구름대를 이탈한다면 손절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비중 정리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후행스핀들이 캔들들을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에 있어서 30에서 5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위치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직까지는 지지들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지금 후행 스핀들이 캔들들을 타고 올라가면서 캔들도 양봉들이 붙고 7월 20일에 있었던 고점마저도 돌파한다면 이 또한 요기를 치러보고 그 뒤로 나오는 1, 2, 3, 4, 5로 볼 수 있는 충격 파동들에 대한 기대들을 걸어볼 수 있는 만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서도 전환선이나 기준선들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는 정찰병 정도 수준 내지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도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KT입니다. KT도 아직까지는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신규 매수 혹은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채널에서 보는 관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때마저도 전환선 돌파하고 기준선 돌파하고 구름대를 돌파하고 후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대로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들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전히 KT가 전환선도 이탈하지 않았고 기준선도 이탈하지 않았고 구름대도 이탈하지 않았고 후행스핀도 캔들도 이탈하지 않았고 구름대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릴 확률보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좀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큰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KT도 이대로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오지 않는 내에서는 계속해서 보유 혹은 신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생명부터 KT까지 이렇게 보셨고 각자 종목마다 움직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코스피의 파동들을 4파로 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코스피 파동 카운팅들의 움직임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트레이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